다음은 열에 관한 겁니다. 사실 열 파트는 물질의 특성 파트보다는 조금 부담이 더 적기는 하죠. 그렇죠? 대신에 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열량 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잖아. 열량 계산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기는 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풀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결국 누가 더 뜨겁냐야. 뭐 온도에 관해서 쭉 하면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분자들이 더 많이 움직여서 부피가 뭐 커지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가랑 나를 봐봐. 누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얘가 더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오지 않으면 약간 좀 이제 숫자들을 한번 넣어봐. 얘를 한 20도라고 쓰고요. 여기를 50도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50도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빨리빨리 퍼지고 있는 거잖아. 가는 나보다 부등호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틀립니다. A는 B보다, B는 A보다 부등호 방향 확인 잘 해야 된다고 했어. 나가 50도니까 더 높은 거고요. 가보다, 이건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보다 나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 같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가 더, 아니, 가보다 나가 더 천천히 퍼진다니까 틀리겠죠. 나가 더 어떻게? 다시 내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미안. 두 비커의 물을 한 곳에 섞었대. 그러면은 20도짜리랑 50도짜리 섞은 거잖아. 그치? 20도짜리 물과 50도짜리 물을 내가 섞은 거야. 그럼 온도가 대략 몇 도 정도 되겠어? 뭐 대략 한 30에서 40도 정도 되겠네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온도가 20도보다는 빠를 거 아니야. 요 멘트입니다. 그래서 혼합한 용액은 가보다는 뜨겁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는 더 빨리 퍼진다고 해서 디귿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금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과정, 전도하는 과정이겠네요. 전도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서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요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찬물이랑 따뜻한 물을 넣고 투명 필름을 빼잖아. 그러면 찬물이랑 따뜻한 물이 안 섞입니다. 얘네들이 마치 그냥 다른 성질, 밀도가 다를 때 우리가 뭐 섞이지 않는 물질 하는 것처럼 성질이 섞이지 않아서 딱 이렇게 경계면을 찍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서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밑에 화목 난로에서 따뜻해지는 거 대류 현상이겠네요. 열이 이동하는 거. 손을 가까이 대는 건가? 잠깐만, 대류가 맞나? 아니네, 이거는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난로 열 가지고 복사열이구나. 복사입니다. 복사. 대류는 바람이 나오는 거, 히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복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8번에는 대류 현상에 대한 거네요. 전기 주전자는 전도로 열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가 대류고요. 전기 난로는 물질에 도움 없이 전파하는 건 복사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거는 대류 공기고요. 이렇게 이제 공기를 데우는 거는 복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열 이동과 관련해서 사실 뭐 크게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단열 관련해서 진공병 나오네. 그러니까 이 진공보온병이 우리가 단열 관련해서 설명하기 되게 좋은 유형이잖아. 왜? 이 진공된 이중벽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중벽은 뭐야? 전도도 차단하고요, 대류도 차단해. 근데 너네 이중창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중벽에 진공이니까 대류를 차단을 하는 거야. 진공이 빠지면은 전도만 차단하는 게 됩니다. 공간을 뜯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온도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13번은 사실, 그러니까 열 쪽은 문제에서 내가 딱히 더 언급할 건 없기는 해. 열에 이동하는 거. 근데 이게 있어. A의 온도랑 A랑 B랑 같이 열이 왔다 갔다 해서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A가 더 뜨겁고 B가 더 차가운 거잖아. 이런 거 할 때 온도 좀 써달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써주면은 감이 또 잘 오잖아. 그래서 A가 더 뜨겁고 B가 더 차가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A는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A는 차가워지고 B는 뜨거워져서 결국에 둘이 온도가 똑같겠죠. 근데 둘의 온도가 똑같은 거고요. 이때까지 이동한 열의 총량이 똑같다. 이건 괜찮은 멘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50도랑 20도면 평균 내면은 35도잖아. 둘의 온도가 35도가 되었다.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14번 멘트가 될 거고요. 여기도 상황을 봐야 돼. 안에가 뜨겁고요, 밖에가 차가워. 이거 거꾸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은 뜨거워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온도가 일정한 순간 여기네 4번부터 4분부터 열평형에 도달하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지금 보면 처음엔 80도인데 여기가 이제 10도에서 시작을 했잖아. 얘가 잃어버린 온도는, 낮아진 온도는 어떻게 돼? 온도가 대충 한 뭐 40, 35도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 35도라고 하면은 내려간 온도가 몇 도가 내려간 겁니까? 이 친구는요 45도가 떨어진 거잖아. 올라간 온도는 몇 도가 올라간 거야? 10도에서 35도가 됐으니까 25도가 올라간 거잖아. 그럼 온도의 변화는 다른데 이게 아니야. 얘가 잃어버린 열량이랑 이 친구가 얻은 열량이 똑같다 인 거고요. 절대 둘을 평균을 내서 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절대 둘을 평균을 내서 되지 않고요. 열평형이 되었을 때는 열량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비열 같은 것도 있고 물질의 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의 총 에너지, 열량이 같다. 요것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 여기도 이제 19번 정도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19번 정도만. 그러니까 열평형이 A가 끓는 물이야. A가 물이고요. 얘가 달걀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A에서 어디로? B로 열이 이동하였다.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은 그러니까 이때 A가 잃어버린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이 똑같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겠죠. 자, 그 다음에 비열과 열팽창. 아마 여기에서 이제 비열 계산하는 부분이 질문이 좀 많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비열의 경우에는 중간에 뭐 주말에 질문한 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비열은 결국에 비열의 정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쓸 수 있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자 봐봐, 2kg 이렇게 적을게. A가 2kg짜리가 3도씨 높이는데 6kcal래. 그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비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B는 2kg를 3도 올리는데 3이니까 1kg을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면 걸쳐서 하세요. 1kg을 2kg을 1도 올리는데 얼마가 들어? 1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1kg을 1도 올리는 데는 0.5가 든다. 0.5고요. 얘가 별이 1이 될 겁니다. 3kg를 4도 올리는데 24래. 1kg를 1도 올리는 데는 2만 들어가겠네. 그치? 그래서 비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열이 높다는 거는 온도 변화를 하기가 더 어렵다. 온도를 올리려면은 더 많은 거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A가 C보다 온도 변화가 더 크다. 비열이 더 낮으니까 맞는 맥락이 될 거고요.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B는 C보다 온도 변화가 작다. 틀렸죠? 왜? 아니 B가 밀도가 더 작은데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크겠지. 이 중에서 제일 온도 변화가 큰 거를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B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같은 열량을 공급을 했는데 온도 변화가 물은 10도에서 40도로 30도 변했고요. 얘는 76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콩기름이 더 높이 뜨거워졌으니까 콩기름이 더 열을 많이 받았냐? 아니야. 똑같은 열량이 가해졌는데 콩기름의 온도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콩기름의 밀도가 작아서, 식용유예요. 식용유의 밀도가 작아서 밀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4번 문제가 제일 아마 어려웠을 텐데, 여기가 이제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하는 거를 잘해. 먼저 C부터 가볍게 한번 해볼까? 1kg을 1도씨 올리는데 0.8이 필요하대. 0.8 줄, 이건 줄이라고 단위를 쓰네. 칼로리가 아니라 줄이란 단위. 이것도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10kg을 1도 올리는 데는 8이 들 거고요. 5도 올리는 데는 40이 들겠네요. 기억이 그래서 맞아요. 밀도의 정의 철저하게. 자, A랑 C를 열을 가하여 10도 올리는데 A랑 C의 양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그럼 내 맘대로 잡아도 된다니까. A는 1kg을 1도 올리는데 0.2가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요 1kg을 1도 올리는데 얼마지? 위에 올라가서 0.8이 드는 거야. 10도 올린대 2줄, 10도 올리면 8줄이야. 아니 양이 안 나왔잖아. 내 맘대로 잡으라니까. 1kg 너도 1kg. 그래서 2줄이랑 8줄이니까 C가 더 큰 거 확인. 4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
같은 양의 열을 가한다. 이것도 보면서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같은 양의 열을 가한다는 거든요. 같은 양의 열을 가한다는 거는 맥락이 어떤 거냐? 이 뒤에 있는 열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거든. A랑 D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그럼 A가 앞에 계산된 게 뭐냐? 이거를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요. D는요. 밀도가 1이야. D는요. 1kg에 1도 올리는데 1줄이 들어. 그럼 봐봐. 빈칸이 이렇게 뚫린다. D가 1kg을 얼마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2줄을 주면 몇 도가 올라갈까? 2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A가 10도 올라갈 때 D는 2도 올라가니까 D의 온도가 A보다 5배 올라간다. 틀렸죠? 5배는 맞는데 5배는 맞는데 A의 온도가 D보다 5배 올라간다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D급 보이 같은 경우에는 D가 밀도가 더 크잖아. A보다. 그러면 D가 밀도가 더 크니까 아니 밀도래 미안 비열 D가 비열이 더 크니까 D가 온도 변화가 더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D가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는데 결국에 시험 보려면은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사실 연습을 하고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물과 식용유 가지고 돼 있네. 물의 온도가 30도 변할 때 식용유 온도는 얼마가 변했습니까? 76도가 올라간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다시 한번 같은 양의 열량을 받은 거야. 같은 열량을 받은 거고요. 같은 열량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식용유가 더 빨리 올라가냐? 식용유가 비열이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물이 식용유보다 작다 틀렸고요. 물이 식용유보다 빨리 높아진다고 틀렸죠. 온도 변화가 식용유가 더 크니까 틀렸죠. 1kg 1도씨 올린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더 큽니다. 비열이 물이 더 크니까 4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열팽창 정도 물론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말이긴 하는데 이건 열팽창 정도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열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6번 문제가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 처음에 찬물이 200g이래. 요거 신경을 잘 써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밀도는 구할 때 1kg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찬물 200g을 열량기에 넣고요. 뜨거운 물은 100g을 넣은 뒤에 찬물이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요 바깥쪽에는 차가운 물이 얼마가 있어? 200g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와. 뜨거운 물이 100g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괜찮나요? 뜨거운 물이 100g에 돌아온 상태. 그래서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36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열량 계산하는 거잖아. 열량 계산은 포인트가 잃은 열과 얻은 열이 어떻다? 똑같다. 잃어버린 열의 양과 내가 얻은 열의 양 두 개가 이제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씩 도대체 잃어버리고 얼마씩 도대체 얻을 것이냐를 또 봐야 되는 건 거잖아. 근데 잃어버린 열은 미지수야. 계산을 해야 돼. 얻은 열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얻은 열이야. 그러면은 1kg짜리가 1도로 올리는데 1kcal가 에너지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사용한 차가운 물이 200g이래.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0.2kg이 1도 올리는 데는 0.2kcal가 들겠죠. 근데 실제 문제 보니까 몇 도가 올랐습니까? 0.2kg이 24도가 올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8kcal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 0.2kg짜리가 2도 올라갈 때 4.8kcal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이동한 열량이 얼마야? 4.8이야. 그러면 다시 빨간 걸로 뜨거운 물은 자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이 4.8이니까 뜨거운 물이 잃어버린 열량도 4.8이겠네. 1kg 1도가 1kcal 0.1kg이 1도를 변하는데 0.1kcal인데 그럼 0.1kg이 4.8kcal의 열을 받으면 48도씨 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48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몇 도입니까? 70에 84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7번 문제. 온도 변화를 똑같이 봅니다.
질량이 같은 물질이야. 똑같이 10분 동안 가열했을 때 A는 5도 올랐고요. B는 5도보다 덜 올랐네. 2.5도 오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A가 더 많이 올랐잖아. 비열이 A가 더 작은 겁니다. 이 생각을 자꾸 멈추면서 해야 돼요. 누가 더 큰 건가? 밑에도 똑같이 7분 가열했는데 A가 7도 오를 때 B가 3도 올랐죠. 그쵸? 그럼 비열이 둘이 어떤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상태라는 거지. 근데 온도 변화가 다 7도가 아니네. A가 60도가 오를 때 B가 20도가 오른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60도가 오를 때 B가 20도만 오른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비열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했잖아. 질량이 같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뭔가 좀 애매한데 할 때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A가 1kg 있다고 하고 B도 1kg 있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열을 줬습니다. 그럼 열이 얼마가 줬는지 7분 동안 넣은 열량은 같아. 맞아. 같은 열량, 똑같은 불꽃이니까. 안 줬잖아. 너 맘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1kg을 60도 올리는데 열이 여기는 몇 도가 줬다고 할 거야. 60이 들었다고 하면 60kcal가 든 거야. 근데 얘가 이제 A지.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1kg을요. 몇 도 올리는데 20도 올리는데 60kcal가 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서 나는 자꾸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중등부 레벨에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풀면은 조금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 숫자들을 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계속 같은 맥락이네. 온도 변화를 체크해야 돼요. A는 20도 올랐고요. B는요 30도가 오른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도 여기도 비열비가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비가 뭐 2대 3이니까 비열 막 뒤집다 이거 하지 말고 비열이 A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2대 3 해야 될까 3대 2 해야 될까 를 생각을 해서 9번에 사실 2번이 나오게 되면 좋은 거긴 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계속 질량이 같은 열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열 가열했을 거야.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이제 내 맘대로 주자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는요. 자, A가 1kg짜리를 온도가 얼마 올렸어? 온도가 A가 20도 올랐잖아. 그때 열이 얼마가 가해졌는지. B가 1kg을 B는 30도가 올랐잖아. 그때 열이 얼마가 가해졌는지 이 동그라미를 채워야 돼. 그러면은 유심히 봐봐. 얼마를 쓰는 게 좋을까? 사실 그러니까 네모를 쓰는 것도 괜찮긴 하는데 숫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봐. 60이 들어가면 되게 좀 예쁘거든요. 그럼 봐봐. 1kg을 1도 올리는 데는 3이고요. 1도 올리는 데는 2가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비열비가 3대 2라고 나올 수 있는 거지. 2번이 틀렸습니다. B랑 A구나. 또 뒤집어놨네. B랑 A는 2대 3이다 하면 맞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해석을 해서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그래프 기울기까지 다 알아놓으면 참 좋은데 요거 좀 어렵거든. 항상 나도 수업할 때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뭐 기울기 역수가 의미하는 거 요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항상 생각은 해. 그래서 그냥 원래 우리 한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비열이 2고요. 얘가 비열이 3이잖아. 그치? 그럼 B가 비열이 더 큰데 B가 비열이 더 작은데 기울기가 더 크네? 그러면 틀렸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5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 왜?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40도랑 30도가 온도 변화가 아니야. 10도에서 스타트를 했잖아. 얼마가 변했는지를 체크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해안지역 요거였죠. 낮에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돼서 밤에는 요렇게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가를 따라서 해륙풍 가지고 하는 것이었고요. 12번에 비열을 활용한 예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시가 두 개죠. 비열 가지고 푸는 게 있고요. 열 팽창 가지고 푸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열과 열 팽창을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14번의 경우에 실험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얘가 금속 막대를 바늘에 연결을 했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금속 막대 ABC를 바늘로 만들어가지고 가열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팽창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쭉 전달이 돼가지고 팽창을 하는 건데, 여기가 열 팽창을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이제 위쪽으로 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요게 이제 열 팽창을 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왜냐면 처음에 이거를 세팅을 어떻게 했을 거야? 바늘에 연결을 한 거니까 처음에 그냥 가로로 놓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놨냐가 좀 중요하긴 하는데, 근데 실험에서 제대로 한 거가 맞나? 아닌가? 잠깐만. 이게 지금 처음에 0도가 북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험하는 상태. 근데 이거는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는데, 요 장치가 처음에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도잖아. 그래서 0도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냐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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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열 팽창하는 정도를 보면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고요, 그 다음에 C가 되는 겁니다. 열 팽창 정도. 니은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억복이거든요. 비열은요? 이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잘 줘야 돼. 열 팽창이랑 비열은요 관련이 없어요. 열 팽창과 비열은요 서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 팽창하는 걸 가지고 비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마감이 되는 게 알 수 없다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열 팽창이랑 비열을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로 마감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 열 팽창하는 정도 모른다가 될 거고요. A랑 C를 하면 A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휩니다. 다시 바이메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A랑 C가 있어. A랑 C를 하면은 온도를 올리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휘거든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은 밑으로 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열팽창 그 온도를 높였을 때 많이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온도를 낮췄을 때는 또 많이 줄어들어. 이게 늘어날 때 많이 늘어나는 친구가 줄어들 때도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했던 그 멘트가 아마 열팽창 관련해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게 될 멘트일 거야. 자, 그렇게 되고요. 뒷장에서 하는 거, 여기 보면 열 팽창하는 거, 물, 글리세린, 콩기름, 알코올로 점점점 뜨겁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거를 만약에 냉각을 시키면은 누가 제일 많이 내려가겠어? 콩기름이 많이 올라갔잖아. 내릴 때는 콩기름이 제일 많이 내려갑니다. 찬물에 넣어버리면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열이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열 팽창하는 과정을 끝마무리를 언제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온도가 다 일정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뜨거운 물, 알코올, 콩기름, 글리세린, 물의 온도가 나중에는 다 똑같이 될 겁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증가하죠. 열팽창 정도 다른 거 맞고요. 가장 큰 것은 물이 아니라 알코올이 될 거고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모두 부피가 감소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감소한다고? 알코올이 제일 많이 감소할 거라고요. 18번 납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납이 이만큼 늘어날 때 구리가 이만큼만 늘어나니까 A 쪽으로 휘어. 근데 줄어들 때는 반대야. 그러니까 줄어들 때는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 납이 요만큼 줄어들 때 구리가 이만큼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휘게 되겠지. 그래서 C는 냉각할 때가 되는 겁니다. 가열하면 A로 가고요. 냉각할 땐 C로 가게 될 거예요. 요거 좀 조심을 해주세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바이메탈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는 거. 화재 경보기는 뜨거울 때죠. 그러니까 뜨거울 때 A가 더 많이 휘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안 통하는데 딱 맞닿으면 전기가 통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A의 열 팽창 계수가 어떻게 더 큰 거를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쭉 보면은 열 팽창을 이용한 예시를 가지고 하는 거는요. 20번에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음료가 위쪽에 비어있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음료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예시를 이용한 거. 그치. 얘가 이제 맞는 표현이니까 나머지가 다 틀린 거가 순서가 바뀌었네. 열팽창 정도가 같네. 금속구를 고리를 가열해야겠죠. 5번에 반대로 돼 있는 거가 1번, 2번, 3번, 5번이 다 맞는 멘트인데 반대로 돼 있고요.
4번만 올바르게 배치가 되어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직전 보충을 내가 지금 못 가서 영상으로 대체해서 찍는 거니까 꼭 천천히 잘 돌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추가할 거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난 이걸 오늘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내일 늦게라도 아마 답변이 갈 거야. 그래서 개인톡으로 질문을 좀 자꾸 해서 혹시나 모를 거를 제거를 좀 잘 해놓도록 합시다.